네, 안녕하세요. 정장씨입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앞에서 장희 대표님이 잘 설명해 줬지만 저희가 마케팅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 그다음에 트래픽 설계자, 그리고 이제 이게 네 번째, 원래 이게 시크릿, 카피라이트 시크릿이라고 하는 원서인데 번역을 스토리 설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시리즈가 미국에서도 완간이 돼서 어, 하나의 세트로 같이 구성되어서 많이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는 책이 대표적인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카피라이팅 관련된 거는 이 책뿐만 아니라 제가 이만큼의 카피라이팅 책이 있습니다. 카피라이팅과 관련돼서도 이 정도의 책이 있는데 제가 특히 이 책만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쭉 공부했던 브랜드 설계자나 그다음에 마케팅 설계자나 트래픽 설계자에 나와 있던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퍼널을 설계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면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도 그렇고 또 뭐 세일즈 편지를 만들 때도 그렇고 또 후속 편지를 만들 때도 그렇고 어, 카피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피를 쓸 때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카피라이팅이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시면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용에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 파트는 네 개 파트로 되어 있고요. 오늘은 첫 번째 파트 부분의 내용들을 제가 먼저 발표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피라이팅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카피라이팅이 무엇인가? 이 책의 저자가 짐 에드워즈입니다. 짐 에드워즈는 러셀 브레슨과 같이 지금 공동의 어떤 그런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러셀 브레슨과 같이 진행하면서 이 카피라이팅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글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쓰는 글은 모두 세일즈 카피라이터. 여기서 특정한 행동이라는 거는 우리 랜딩 페이지에서 뭐 클릭을 만들거나 아니면 고객이 정보를 넣게 하거나 동영상을 보게 하거나 시청하게 하거나 버튼을 누르거나 이러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이러한 행동을 하기 위한 것들, 이런 특정한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모든 활동들, 글쓰기가 바로 세일즈 카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 카피라이팅은 결국 독자, 시청자, 청취자가 특정한 조치, 앞에서 말씀드렸죠. 특정한 조치라는 거는 설득하기 위한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카피라이팅의 목적은 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행동한다는 건 링크 클릭, 정보 요청, 제품 구매 같은 이런 또 그다음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행동들을 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범위는 뭐 이런 짧은 세 줄짜리 신문 광고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40페이지 정도 되는 판매 편지, 세일즈 편지, 그다음에 30분 정도의 광고,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 이 다양한 형태의 모든 것들이 바로 카피라이팅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카피라이팅과 일반적인 글쓰기 차이가 뭘까? 즉, 최고의 카피라이팅은 뭐냐면, 독자가 카피라이팅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흥미롭고 자연스러운 것 자체. 우리가 보통 카피라이팅이라면 우리가 TV 광고나 이런 거 볼 때, 뭐, 광고에서, TV 광고에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제품과 관련돼서 슬로건처럼 말하는 한마디의 어떤 그런 부분만 카피라이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서도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독자가 이것이 카피라이팅인지 인식을 몸주고 못할 정도로 흥미롭고 자연스러운 게 오히려 최고의 카피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카피라이팅이라는 거는 뭔가 복잡하고 다른 방식으로 특별하게 글쓰기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카피라이팅은 카피라이터라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카피라이팅의 특징이라고 이야기 든다면은 바로 독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독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나 욕구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친구나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와 같은 그런 대화와 같은 느낌을 제공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카피라이팅의 어떤 글쓰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카피라이팅의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 내가 만든 것을 읽고 보고 들은 결과를 누군가로부터 어떤 걸 하길 바라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그러한 글을 보고 이런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제가 뭐 예를 들은 랜딩 페이지뿐만 아니라 어, 이런 트윗이나 기사나 영상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밈 같은 경우에서도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접근 방식은 고객의 관심을 끌고 그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카피라이팅의 의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카피라이팅은 최근 들어와서 이제 채널이 다양화되고 또 그다음에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뭐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 그다음에 또 요즘 많이 보고 계시는 시청하고 계시는 쇼폼들도 그런 부분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제한된 한 사람의 시간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그 경쟁 속에서 시간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속에서 카피라이팅 자체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다양한 매체 속에 그 내 컨텐츠를 선택하고 그 컨텐츠의 지속 시간을 늘리는 것 이런 부분들이 바로 카피라이팅이 하는 역할들의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카피라이팅을 할 때 누군가의 뭔가를 구매를 제한하거나 욕구를 제한할 때 어떤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판매를 제한하거나 고객이 어떤 선택을 하게 하는 데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무언가를 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에서 사는 걸 강요당하는 것 자체는 싫어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사고 싶어 하는 본질적인 욕구, 구매 욕구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희망이나 두려움, 꿈의 존재 이런 틈새 시장을 잘 이해하는 것 자체가 카피라이터로서의 어떤 카피를 제대로 작성할 때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객이 원하는 것, 그들이 해결하고 싶은 것, 얻고자 하는 결과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틈새 시장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다 통할 것 같은 이야기는 결국 한 사람에게 통하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장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틈새 시장에서도 더 좁혀진 시장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카피를 제대로 쓰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고객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카피를 작성하는데 필수적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뒤에 가면 이 부분들을 프레드라는 어떤 고객의 어떤 욕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결국 카피라이팅의 핵심은 뭐냐면 결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카피라이팅은 효과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거죠. 앞에서 다양한 매체에서 내 컨텐츠가 선택되느냐 안 되느냐는 마찬가지로 내 제품이 선택되느냐 안 되느냐는 핵심적인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직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카피라이팅을 위해서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등에겐 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1등에만 상이 주어진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참 카피라이팅이 멋있어요 보다는 실질적으로 클릭하게 하고 구매를 하게 하는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